굿모닝,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여는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상쾌한 하루를 여는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어제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 동계 스포츠 대회 관계자들이 최고의 동계 스포츠 대회였다라고 극찬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완벽한 그런 겨울 축제였는데요. 이제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도 끝이 나고 봄을 맞이할 차례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탈모나 노화 때문에 봄나들이가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치유비책 시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치유비책 시간은요, 국악인 남상일 씨와 남상일 씨 어머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노화 방지와 그리고 탈모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정성스럽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가장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 이슈 시간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회각계로 번진 미투 운동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죠. 정영진 시사평론가,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연예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체 각계로 번지고 있는 이 미투 운동,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사회각계의 미투 운동이 퍼지게 된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미투를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법조계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가 시작이 되면서 그 영향이 이제 문화계, 연예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는데 특히 그 이윤택 감독, 그러니까 이 연극계의 대부라고 불렸던 그 이윤택 감독의 충격적인 그 성추문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놀랐었고 또 수많은 뭐 연극 배우들이 이제 용기를 내면서 미투 운동이 계속 확산이 됐죠. 그러다가 뭐 조민기 씨, 뭐 교수이자 배우죠. 또 조재현 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성추행 사건에 또 연루가 되면서 유명 배우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줬고요. 그리고 영화 흥부의 조근현 감독도 최근에 또 미투 고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연예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추문 뭐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또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방금 여러 번 언급하셨던 미투 운동에서 이 미투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해보면 나 역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투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예. 불리게 된 것은 말씀하셨던 대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 폭행들이 할리우드 배우 중심으로 막 확산될 당시에 이분들이 주로 폭로의 공간을 삼았던 게 SNS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SNS에는 샵을 달고 어떤 글자를 쓰면 바로바로 검색이 돼서 분류의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시태그라고 하는 이 샵을 달고 뭔가 태그를 붙이는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건데 해시태그에 어떤 말을 다느냐. 미투라고 하는 말을 달면서 나도 당한 그 고백들, 내가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을 당한 고백들을 해놓은 글에 이 해시태그들을 갖다 달기 시작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그야말로 확산 속도가 빨랐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요. 사실 우리도 이미 문학계에서 먼저 2016년 말서부터 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대한 걸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SNS를 활용해서 집단적으로 벌어진 건 이번에 서지현 검사 이후가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우리의 미투 운동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감한다 뭐 이런 얘기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겪었다고 거기다가 남자들은 with you라고 하고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 당신들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번지고 있어서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는 타임즈업이라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발전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러한 형태의 그 일종의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투 폭로는 어디까지 확산될 것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계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극계, 뭐 연예계, 뭐 문화계 각종으로 이제 번지다가 지금 이제 학교에도 많이 번졌습니다. 왜 학교들 보면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신입생 환영회 같은 것들을 하죠. 여기에서 뭐 술자리가 좀 이어지기도 하는데 뭐 선배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받았던 뭐 성 관련 좀 여성들로서는 좀 수치스러웠던 여러 과정들이 좀 있었죠. 이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이른바 그
대학의 익명 게시판 대나무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선배들이 신입생 환영회에서 그 여학생을 마치 그 성폭행하는 그 상황을 연출해서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간간몰카를 당했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 우려했던 일들이 아주 사회 전반에 그리고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연예계 미투 폭로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 2008년 그 모 대학로의 개그홀에서 그 신인 개그맨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벌어졌던 아주 충격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데요. 여자 후배 개그맨들이 이 남자 선배 개그맨들로부터 불필요하고 아주 불쾌한 그런 신체 접촉들을 당했다는데 거기에는 뭐 성적인 어떤 접촉들도 있었지만 뭐 폭행 있지 않습니까? 뭐 두드러 맞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있어서 실제로 지금 청원을 얘기한 사람은 주먹으로 1년 동안 귀 부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생겼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 보통 연극, 연애 이렇게 뭔가 함께 그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곳에서는 쉽게 말해서 서열을 갖다 정리한다든가 뭐 팀워크를 만든다는 그런 명분을 삼아서 상식 이하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기회에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지금 내홍을 겪고 있고 또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자, 일단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은 여태까지 그 연극 관련 단체들 또 뭐 무슨 배우 관련 단체들 이 단체들이 했던 일들은 사실상 많은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위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간부들만의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단체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가 유명무실했던 단체들이 다 입장을 내고 성명 발표하고 그리고 문제가 된 사람들 제명하고 하면서 발빠르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젊은 연극인들 중심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등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활동들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더 눈여겨볼 만한 건 관객들까지도 지금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추문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무대는 보고 싶지 않다. 퇴출해야 된다면서 강력하게 성추행 범죄들을 한 분들을 연예계에서 퇴출시키기를, 연극계에서 퇴출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일종의 정풍운동, 자정운동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미혼남에게 10억 뜯은 유부녀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자 40대 유부녀가 20대 행세를 하면서 결혼하자고 해 미혼남에게 10억을 가로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참 뭐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2013년부터 4년 동안 그러니까 자신이 40대인데도 20대 후반이다 이렇게 이제 남성에게 속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능력이 있네요. 먹혔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참 저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만난 장소가 그 성매매 업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법 안마 시술소에서 이제 만난 건데 여기서 이제 손님과 접대으로 만났다가 계속해서 이제 좀 친분을 유지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현재는 뭐 이 업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밤에는 이제 이 업소에서 일하고 낮에는 이제 강사로 일을 하는데 지금 내 너무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서 밤에만 잠깐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현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넘어가서 결국 그 여성을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이제 소개를 시켜서 전세금 뭐 5,800만 원인가를 아버지에게 받아서 200만 원 보태서 6천만 원을 이제 준 것을 시작으로 한 4년 동안 1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해서 이 여성에게 줬다는 거죠.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뭐 이미 유부녀였다고 하고요. 뭐 도저히 뭐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잠깐 언급하셨지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면서요. 충격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 소재 뭐 대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뭐 논술학원 강사였다. 또 역시 거짓말이었고요.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자녀를 2명이나 둔 기혼자니까 이거 역시
다 거짓말이었던 네.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뭐 가족이 사채 빚에 시달리고 있다, 어렵다 이랬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미혼남, 만만하게 보였던 그 미혼남을 속여서 네. 재산을 갈취한 그런 사기범인데,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미혼남은 네. 이 돈을 대기 위해서 절도까지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도소에 지금 복역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네요. 어쨌거나 결혼을 미끼로 4년여간의 10억 원을 뜯어냈는데 결국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겼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죠? 네, 뭐 재판에서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해졌거든요. 근데 네네.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도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 금액 규모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이용한 것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네네. 작용을 했는데. 문제는 3년이면 좀 짧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3년이란 짧은 기간이 나온 것을 보니까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아직까지도 사랑하나 보네요. 사랑의 마음이 쉽지 진심이었어요. 않은 것인지 예.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네네네.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예. 고려가 돼서 징역 3년에 처해졌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속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데요. 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가를 연결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운희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소식을 들으셨다시피 결혼을 빌미로 유부남에게 10억 원이 넘는 돈을, 아니, 유부녀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총각으로부터 이제 갈취를 한 사건인데 피해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랑에 대한 배신도 당하고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 피해자가 그 돈을 거의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네네. 이 결국에는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지금 아까 징역 3년형이 처해졌다고 그랬는데 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은 이 사건은 피해액이 10억이 넘고 이런 경우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이 네.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하도록 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0억이나 피해액이 되고 또 이 죄질이나 이런 것이 197회에 이를 정도로 좋지는 않았지만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표에 따를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이 징역 3년형으로 좀 가볍게 나온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이 사실은 적지는 않은데요. 이제 이런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제 처음에 애정 관계로 호소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굉장히 절박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 누구가 급하게 병이 심각해져서 병원비가 몇 천만 원 필요하다. 아니면 뭐 사채빚에 가족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몇 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요새는 노인을 상대로 하는 비슷한 범죄가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호감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네. 최저임금 오르자 치솟는 한 끼 값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최근 외식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줄줄이 음식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미 한식과 분식점에서는 올 초부터 음식값을 인상했고 햄버거, 커피, 중식까지 줄줄이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작년 하반기부터 일반 식당에 들어가 보면 음식값이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에는 먹거리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뭐 전방위적인데요. 이 중식 체인들, 뭐 햄버거 프랜차이즈, 설렁탕 프랜차이즈, 또 분식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 뭐 너나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한 5%에서 7%. 절대적인 가격대로 보면은 뭐 500원에서 1,000원 정도가 인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실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는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프랜차이즈 측에서는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인건비 부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뭐 본사라든가 우리 사장님들은 그 오른 분들을 가격에 전가를 시켜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는 이 인건비 부담, 이 최저임금 상승분을 업계에서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장인들이나 서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이 올랐다는 게 네. 문제인데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게 이제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 후폭풍이냐면요. 이렇게 이제 외식비가 오르게 되고 네. 식비가 오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가게들이 지갑을 닫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악순환이 나오냐면 다시 또 돈을 안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식당이라든가 경기는 더 불황에 빠지고 예.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지갑을 닫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불황으로 가는 어떤 첫걸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시중에 나오는 먹거리 물가 상승, 인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외식 메뉴가 다 오르면 치킨값 역시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것도 드는데. 서민 음식인데. 그렇습니다. 네. 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안 올리는 혹은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곳이 어디냐? 이 치킨 프랜차이즈입니다. 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는 전체 프랜차이즈 비중 중에서 거의 한 15%, 많게는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업소를 따지면 2만 개를 3만 개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치킨 값까지 오르게 된다면 거의 결정타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3월 중에는 네네. 이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합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 이 먹거리 인상, 물가 인상들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네. 가짜 국산 농산물의 배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돼지고기, 쇠고기, 김치 같은 국산 농산물이 가짜로 둔갑이 됐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파악을 하면은요,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거나 이제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게 된 이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역시 전방위적입니다. 일단 중국산 뭐 기장, 수수 등 이 곡물을 속여서 판 경우도 있고 가장 큰 우리 소비자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 세트들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섞는 건데요. 대표적인 수법이 한우 고기 세트와 미국산을 섞는 거. 또 돼지고기 세트에 우리 국내 한 돼지고기 세트에 이제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섞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가 뭐 김치, 콩, 떡 이런 거에도 다 이렇게 저렇게 국내산이라고 속이고 이제 중국산들을 거의 혹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는 건데요. 피해 사례를 보면 역시 고기들이 가장 많았었고 뭐 콩, 배추, 떡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줄줄이 저렇게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지만은 원산지를 위반해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렇게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양심의 문제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좀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에 아이들의 꿈이 이제 연예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뭐 유튜브 스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과 유튜브 스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현장의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윙커! 신나는 동요에 맞춰 아이들이 율동을 따라합니다. 무대에 선 이들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어린이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들. 아이돌 공연 못지않게 4천여 명의 어린이 관중이 몰렸습니다. 진짜 유명한 분을 봐서 되게 신나고 재미있고 했어요. 어린이가 보는 동영상은 재미는 기본이고 교육적인 면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들 창의력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한 국내 통신사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아동용 IPTV 서비스는 동영상 시청 건수가 매달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미디어를 금지하는 게 트렌드였다고 하면 이제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 아이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동심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정민지입니다. 방송
방송을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우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 이번에는 네.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생한 연예가 소식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김묘성 연예부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현민 매거진 편집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사진으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네, 조재현 씨의 사진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투 운동이 이제 문화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네, 가운데 네, 네. 조재현 씨도 지목이 됐고 네. 결국 사과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일단락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재현 씨의 성추행은 사실 배우 최율 씨의 실명 폭로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조재현 씨의 이름의 초성과 이니셜이 거론되면서 성추행 배우로 지목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명을 직접적으로 밝힌 게 최율 씨가 처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재현 씨의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캡처를 해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가 당신 언제 터지나 기다렸다. 생각보다 빨리 올 게 왔다. 이제 겨우 시작이고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아있다. 이 세상에 변태들이 다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투라면서 글을 게재했고 결국 조재현 씨가 세상의 실명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배우 최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조재현 씨의 성추문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모 방송국의 여성 직원이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힌 익명의 A 씨는 옥상에서 조재현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조재현과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경기도의 한 세트장에서 조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이 옥상 물탱크실로 유인한 뒤 문을 닫고 벽에 밀쳐 억지로 키스를 했다. 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까지 밝혀 충격을 더했습니다. 또한 조재현 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하자, 부산 여행을 함께 가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조재현 씨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추행 논란이 있은 지 하루 만에 논란을 시인했고요. 네네. 또 속죄의 뜻을 밝혔는데 입장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처음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이제 추문처럼 그냥 루머처럼 돌길래 그냥 해명을 하고자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네. 그리고 또 은혜라는 못된 마음도 들어서 좀 그냥 지켜보기도 했었고 네네. 또 이것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그냥 희망만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 사실이다. 즉 반성보다는 아주 치졸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라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고백을 하겠다.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 생활을 하면서 동료, 스태프, 또 배우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이 참 많았다. 반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면서 끝맺음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조재현 씨가 현재 드라마에 출연 중인데 이렇게 된다면 드라마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조재현 씨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추문을 인정하면서 네.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지금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도 하차가 될 텐데 네네. 하차 역시 뭐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그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 하차를 결정했고 네. 당장 통편집은 할 수 없지만 분량을 줄이고 차차 서서히 사라져가는 역할을 주겠다라고 했고 네네. 그럼 대본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자연스러운 하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작진의 입장입니다. 네. 자, 뭐 연예계에도 이 퍼지고 있는 성추행 논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백을 한 연예인분이 나오셔서 네. 또 충격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상치 못했던 일이 네,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배우 최일화 씨가 예. 자신의 성추행을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지금 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라고 실명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최일화 씨가 처음인데요. 네. 최일화 씨는 수년 전에 연극 작업을 하던 중에 성추문에 휩싸인 바 있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바로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 겁이 나는 마음이 컸고 늦었지만 당사자들에게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최일화 씨는 한국 연극배우협회 이사장인데요. 이러한
직함도 내려놓기로 지금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최일아 씨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자진해서 성추문 관련 고백을 한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양심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일아 씨의 그 고백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네. 일단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인데요. 이 말은 즉슨 이제 미투 운동을 통해서 고백이 됐을 때 신상이 공개되고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을 방지하겠다. 내가 먼저 고백을 하겠다라는 게 최일아 씨 측의 입장입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재현 씨 그리고 예. 최일아 씨 이 두 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 밖에도 성추행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사진으로 만나봤는데요. 바로 배우 오달수 씨였습니다. 네. 네, 오달수 씨 지금 며칠 동안 검색어 오르내리기도 하고 관련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예. 쏟아지고 있죠.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이 네. 됐습니다. 이윤택과 같은 극단에 있던 오모 배우의 성추행을 폭로한다라는 글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1990년대 부산의 소극장에서 연극 작업을 할 때 이 어린 여자 후배들을 은밀히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던 연극 배우가 있다. 그분은 자신에게는 변태이고 악마이고 사이코패스일 뿐이다. 끔찍한 짓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20년간 고통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네. 물론 이 글에는 처음에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저 이윤택 연출가가 데리고 있던 배우라고 그리고 지금은 코믹 연기를 하고 굉장히 유명한 조연 배우다라고만 알려졌는데 이로부터 한 4일 뒤에 또 다른 네티즌이 앞선 글쓴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내용을 또 한 번 올리게 되죠. 예. 역시 이윤택 연출가가 데리고 있던 배우가 맞고 그 오모 배우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유명한 코믹 연기로 조연 영화 배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달은 폭로가 이어지니 결국 한 매체가 배우 오달수 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네. 실명으로서 보도를 하게 되면서 세간에 그 오모 배우가 오달수 씨가 맞았구나라고 일단락되게 됐죠. 예, 이렇게 오달수 씨에 대한 성추행 폭로는 나왔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오달수 씨 반응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네. 별다른 대응 없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실명이 공개된 이후에도 뭐 오달수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 역시 네. 연일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연락 두절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당 댓글이 작성되고 의혹이 있은 이후로 이후 사흘 나흘째 연락이 두절되고 거의 사실상 잠수라고 봐도 될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달수 씨 역시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있고요. 영화도 4편 정도 지금 촬영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것도 있는데 네.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오달수 씨가 6년 만에 드라마 복귀이기 때문에 많이 주목도 받았었고 또 기대도 되는 작품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되면서 드라마 제작진들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배우가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라마 제작자들 측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지금 1, 2회 정도 출연을 했고 촬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오달수 씨가 꽤 오랫동안 만났던 연인이죠. 최국희 씨와 결별했다는 소식이 또 들리더라고요. 네, 23일 한 매체가 오달수 씨의 이런 소식에 이어서 최국희 씨와 5년간의 열애를 끝내고 결별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달수 씨와 연인 사이였던 최국희 씨는 배우 최실아 씨의 동생이고 두 사람은 영화 도둑들에서 호흡을 맞추고 이듬해 연인으로 발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최근 만남을 정리하고 서로 앞날을 응원하는 선후배 사이로 돌아갔다라는 게 보도가 됐는데 네. 현재 오달수 씨가 어차피 이 앞에 했던 성추문에 대해서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이 결별설에 대해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한 최국희 씨 역시도 이 관련해서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결별설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배우의 입장에서 침묵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 사건을 지켜보는 3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떻게 보면은 시원한
그런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이번에 주인공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분인가요? 네, 다음 주인공은 배우 조민기 씨입니다. 자, 조민기 씨도 성추행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수로 있었던 청주대 학생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죠. 이 가운데 배우 조민기 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청주대 연극학과 11학번 학생들이 힘을 실는 내용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38명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동문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민기 교수의 성폭력 및 위계에 의한 폭력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함을 공표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리고 그간 피해 사실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등한시했던 지난날의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였음을 고통스럽게 시인하며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조민기 교수에게 청주대 동문과 피해자들을 향한 폭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끝맺음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 폭로도 또 나왔었는데요. 남학생까지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조민기 씨를 향한 남학생의 폭로글도 등장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남학생은 현재 자신이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민기로부터 수업을 받는 당시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폭로 글에서는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조민기가 자신에게 적나라한 표현을 통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조민기 씨는 청주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과정에서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뽀뽀를 했다고 시인했던 바가 있어서 이 같은 폭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자, 학생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결국 학교 측에서는 사과문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민기 씨가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바로 정성봉 총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겁니다. 네.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요. 연극학과 교수의 불미스러운 일로 커다란 무리를 빚은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학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사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일련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학생들이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학생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대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학교 측의 뼈아픈 반성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무래도 조민기 씨의 진심 어린 사과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조민기 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2번의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하지만 이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향한 사과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공식 입장에서는 명백한 루머다라고 강경한 대응 입장을 썼다가 다시 이게 사실임이 좀씩 밝혀지기 시작하자 성추행 증언이 이어지는 것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안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쏙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또 이 사실도 좀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누구죠? 네, 바로 배우 곽도원 씨입니다. 곽도영 씨 역시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곽도원 씨까지 어떤 미투의 운동의 확산이 되는 듯한 모양새였는데요. 지난 25일이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함께 곽도원 씨가 극단 생활을 했다라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곽도원 씨가 지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 글에는 곽도원이라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고요. 다만 곽도원의 어떤 이니셜이라든지 곽도원임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런 곽도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속적으로 음담패설과 성추행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본 많은 네티즌들 사실 정황상 너무나도 곽도원 씨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곽도원이 맞을 것이다. 이 소문은 기정사실화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서 곽도원 씨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확산되면서 곽도원 측에서는 곧장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사실이 다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고
그 폭로글에서 언급됐던 내용 중에 일부들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 뭐 다수의 연극에 출연했다는 게 아니고 한 편의 연극에 출연했다는 것과 폭로글에서 언급했던 그 시기에는 연극이 아닌 활동 시기에는 영화 황해 촬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네.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게 미투 운동이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자신들은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글은 사실상 1시간 만에 삭제돼서 그러니까 진실이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경우도 이제 뭐가 진실인지 네.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아픔 그리고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져야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투 운동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안 생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짜배기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국악계의 아이돌 스타. 과연 이분은 누굴까요? 네. 얼씨구나 철씨구야 벌써 얼씨구나 절씨구 벌써 채널A 김현욱의 굿모닝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아침부터 이렇게 반갑습니다. 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죠. 국악인 남상일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옆에 어머니도 나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남상일 씨 어머님은 저도 너무나 친근하고 저희 어머님 같으세요. 예, 왜냐면은 이 참 남상일 씨하고 저하고 노총각 시절에 같이 출연하면서 어머니들끼리도 같이 출연하고 이래가지고 아우, 그런 예. 인연이 또 있으셨네요.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남상일 씨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결혼하잖아요. 네. 결혼을 앞두기 때문에 또 중요한 시기에 나오셔서 어머님도 얼굴 활짝 피셨네요. 이제 고민이 없어지시니까. 고민이요? 그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걱정돼요. 아, 결혼하면요? 네? 네. 그래도 결혼하니까 조금 좋죠. 속을 차리더라고요, 보니까. 아이, 설마. 설마. 예. 오늘 이렇게 어머니까지 함께 네. 저희 치유비책을 찾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고민이 뭐예요? 네, 제 고민은 아니고요. 예. 네. 이제 어머님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좀 찾아왔습니다. 예. 여기 오면 뭐 속 시원하게 잘 풀어주신다고 그래서 예.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주름 그리고 또 탈모 예.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전에 참 고우셨는데 제가 이제 뵈면 주름도 늘어가는 것 같고 검버섯 같은 것도 생기는 것 같고 예. 머리숱도 좀처럼 예, 막 빠지시는 것 같아서 예. 걱정이 돼서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짚어보겠지만 네. 가장 큰 이유는 남상일 씨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미석 피부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국악돌 유명한 남상일 씨. 알고 보면 국악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 농담을 했습니다만 효자돌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실제로 어머니께 너무 잘한다는 얘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워낙 잘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틈날 때마다 어머님 모시고 공연장 같은 데 많이 다니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좀 많이 드시게 하려고 하는데 효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의 저를 있게 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좋은 목을 또 이렇게 타고나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뭐 두고두고 감사해야죠. 예. 그럼 어머니 보시기에도 효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글쎄요, 남들이 더 먼저 알더라고요, 효자인 줄은. 예. 제 입으로 남들이 하기는 인정하는 좀 효자. 쑥스럽고 예. 남들이 다 알고 예. 효자 하니까 예. 아무튼 어깨가 으쓱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하셨어요, 이미. 근데 예전에 어머니께서도 상을 타셨다고 들었어요. 네. 자랑스러운 어머니상이죠?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시는 이제 자랑스러운 예술가의 어머니상을 네. 저희 어머니께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거 뭐 모창자수네요. 부창부수가 아니라. 모창자수. 예. 자, 아무튼 네. 어머니께서 상 받고 양심에 찔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솔직히 부모들은 네. 뭐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바랄 뿐이지 뭐 해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잘하니까 네네네. 그냥 저는 거기 더불어 네. 따라간 것이지 제가 잘해서 한 건 이게 아니에요. 다 어머님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상을 받았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잖아요. 그럼요. 이제 첫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예술은 타고나야 돼요. 그럼요. 피가 있죠. 네, 그래서 좋은 목을 물려주셨고 지금까지도 뭐 제가 어디 지방 공연 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절대 안 주무시고 맛난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식 이제 몸이 아끼니까 건강식 많이 챙겨주시고 아직까지도 진짜 물가에 내놓은 그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네네. 자, 이렇게 남상일 씨가 어머니에게 신경도 쓰고 잘해드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청춘은 어디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머니의 청춘 회복 프로젝트 이제 첫 번째가 탈모 얘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뵙기에는 그렇게 탈모가 진행이 되셨나 싶을 정도로 머리가 좀 풍성해 보입니다만. 지금 좀 머리가 좀 걱정이신가 봐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풍성하셨거든요. 이보다 더 풍성하셨어요? 네. 아주 그냥 막 이런 가발 쓰신 것처럼.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빠지기 시작하시더니 이 제가 걱정이 된 나머지 얼마 전에 또 흑채를 또 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요즘 또 가발이 또 좋더라고요. 지금 혹시 설마 가발을 쓰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어머님께 이 통가발 같은 거 그리고 또 어머님들 자존심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풍성한 머리숱이에요. 어머님들은. 맞아요. 그래서 볼 때 여성분들은 탈모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에게만 탈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성분들도 탈모가 있나 봐요. 자,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탈모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가장 흔한 게 이제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거죠. 뭐 하루에 한 80개, 100개 이상 빠진다. 그럼 일단은 그 탈모를 의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리스트를 좀 작성을 해봤어요. 그 리스트를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탈모 자가 진단 리스트를 저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항목을 읽어드릴까요? 네, 먼저 하루에 머리카락이 80개 이상 빠진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빠진 머리카락 수가 많아진다. 갑자기 원형 탈모가 생겼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고요. 또 다음 보면 두피 피부가 훤히 보인다. 가르마 부위가 넓어졌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정수리 부위가 주저앉는다. 빗질할 때 머리카락이 전부 다 많이 빠지고 또 앞쪽 머리가 M자 형태이다. 그렇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일단은 탈모를 의심해야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갑자기 머리가 좀 다른 때보다 많이 빠진다. 근데 좀 가늘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정수리가 보여요. 그리고 머리 감거나 이럴 때 머리 힘이 없이 주저앉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단 탈모가 아닌가 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런 항목 중에 일단 한 가지라도 있으면 탈모를 의심하셔야 되고 한 가지라도 있으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면 일단 그 초반이 아니라 중반, 후반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체크를 해보시죠. 걱정이 돼서. 하나씩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볼까요? 저희도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아까 하나만 있어도라는 얘기를 미리 듣기 전에 체크를 했더니 이미 4개나 체크가 하셨네요. 됐는데 저는 원래 모발 자체가 얇아가지고 잘 처져서 항상 아침에 머리 하시는 분한테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너무 처진다 머리가. 직모고 처진다. 그래서 그게 얇아지는 것. 그 최근에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게 앞머리가 이제 얇아지면서 두피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콕 짚어주세요. 그리고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는 거하고 이게 다 이제 4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머리카락이 80개 이상 빠지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하루에 몇 개 정도가 빠지나요? 보통은 뭐 30개, 50개 이 정도 빠져요. 물론 80개 빠져도 정상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모발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분은 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이 머리가 빠져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아는 게 수많은 사람이 최근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병원 가면 저 탈모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머리가 많았기 때문에 빠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갑자기 빠지던 양이 많아졌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어머님하고 남상현 씨 체크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4개 정도 체크하셨네요? 5개. 5개나 되세요? 네, 잘 들어보시고. 지금 4개인데요, 보이기에는? 하나는 또 뭐죠? 요 밑에 맨 마지막에 이제 M자형 이렇게 4개. 4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가르마 부위가 넓어졌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니까. 힘이 없고 정수리가 주저앉고 앞쪽 머리가 M자형이고. 근데 중요한 건 남상은 씨도 3개네요? 네. 그러네요. 그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가 많이 붙어 있고요. 또 예전보다 좀 가늘어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빗질
그거 할 때 이제 머리카락이 전부 다 좀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이런 방송할 때 이 막 헤어스프레이, 맞아. 왁스며 제품을 많이 쓰니까 이런 걸 많이 쓰니까 확실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남상일 씨는 굉장히 풍성해 보여요. 풍성해요. 아직은.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그 돼지털이라고 그러죠? 굵어 보이는데. 그 돼지털 정도는 아니고 비단결이라고 좀 해주시죠. 아니, 굵은 머리가 좋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얇아졌다고 하니까 그 예전엔 더 굵었나 봐요. 더 굵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 이마가 이쁘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방송 전에 원장님께서 이거 M자 이거 탈모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는데 이 반전이 있어요. 제가 몰랐던 그 이유가 몰랐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마가 무지 좁았어요. 근데 또 남자는 이마가 넓어야 된다 그래서 뽑았어요? 제가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뽑았더니 안 나더라고요. 그런 그런데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너무 많은 나머지. 인위적으로 만든 M자다. 그렇죠. 네, 원장님 보통 몇 개부터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야 아니 아까 될까요? 하나만 있어도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위험을 있어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탈모가 여성한테는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도 탈모가 굉장히 많아요. 반 정도가 여성이에요. 46%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성도 일단 머리가 빠지면 이제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도 보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또 뭐 생활 습관, 요새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하죠. 다이어트는 정말 그 탈모 있는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다이어트하면 머리가 더 빠져요.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 또 출산에도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어머님처럼 연세가 있으셔서 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폐경이라는 그런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요. 이제 노화 때문에 또 빠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성도 좀 자연스럽게 빠지는 머리도 있지만 관리를 하면 좀 덜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훨씬 줄일 수도 있고 빠지는 양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저 이명순 어머님은 이제 지금 탈모 고민 때문에 나오셨잖아요. 자가진단 테스트는 4가지를 체크하셨는데 실제로 어떤지 여기서 임 원장님께서 한번 좀 조사 볼까요?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오실까요? 예. 저희도 의자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굉장히 긴장하실 것 같으세요. 긴장이 되네. 사진을 아까 좀 찍어놨죠. 그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지금 두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 펌어를 하셔서 좀 이렇게 부풀려 놓으셨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두피가 좀 휑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얇아져 있고요. 아마 이런 경우에 머리를 감거나 그러면 머리가 좀 주저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심한 편은 아니에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정확하게? 68에. 네, 68. 그러니까 연세에 비해서는 적은 양은 아니에요. 노화로도 빠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탈모 증세가 노화든 어떤 유전적이든 상관없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 지금 미리 찍어놓은 겁니다. 그 두피가 좀 헤어라인 같은 게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가르마가 홍해처럼 약간 갈라졌죠? 홍해. 지금 좀 불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불리지 않으면 조금 두피가 좀 더 보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탈모 증세가 지금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심하진 않으시다. 심하진 않으세요. 연령에 비해서는 심한 편은 아니세요. 자, 그럼 어머님은 그래도 되게 다행이네요. 자, 이번에는 아들. 남상에서도 체크 3개 됐거든요. 홍해가 뭐예요? 홍해가 아침부터 진짜. 아니, 바닷물이 갈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죠. 이분은 아까 제가 그 대기실에서 잠깐 뵀는데 그 실수를 할 뻔했어요. 여기 M자 너무 올라가 있어서 이거 M자 탈모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인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뽑으셨대요. 근데 정말 이건 안 되는 게 뽑으면 그 모근이 손상돼서 이제 다시는 머리가 안 자라요. 그래요? 뽑으면요? 절대 그래서 뭐 흰머리를 뽑는다거나 새치머리를 자꾸 뽑으시면 그 모근이 손상되면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왜 어릴 때 새치는 하나 뽑으면 그 자리에 2개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 그것도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목은 그 뿌리는 원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데서 머리가 나기 때문에 그걸 뽑는다 해서 뭐 2개 나고 3개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머리 뽑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뽑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흰머리 나는 사람이 새치는 분은 아예 그 가위로 그 뿌리 그 피부 두피 가까이 자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나중에 그 머리가 이제 점점 없어질 텐데 그 머리가 없어지면 아까처럼 M자 탈모라고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정수리는 어떤가요? 지금 정수리 봤는데 그렇게 그 모발이 없는 건 아닌데 약간 좀 감소하시긴 하셨어요. 약간. 근데 뭐 아주 심한 편은 아니고요. 굵기는 어때요? 자기는 이제 얇아졌다고 생각해요. 요 위쪽이 조금 얇아져 있어요. 위쪽이. 위쪽이. 그래서 뭐 개수나
이런 그 모발 이런 그 뭐 힘이나 또 색상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약간 좀 얇아진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관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이 얇아진 건 제가 봤을 때 아마 그 백홈이라고 그러죠. 머리 할 때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막 스프레이 뿌리고 하니까. 그것도 사실 안 좋죠. 그쪽 부분이 좀 약해진 게 아닌가. 두피를 너무 당기면서 하는 건 안 좋고요. 뭐 가볍게 하는 건 괜찮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여성분들 보면 머리 이렇게 묶잖아요. 당겨지게 되면 모근이 손상되니까 그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들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탈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임 원장님께서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다. 맞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그 원인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원인.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죠? 원인이 스트레스요? 그중에서 아들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중 자체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데 왜? 아드님은. 그러면요. 그 스트레스 어디서 받으세요? 저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대중의 이제 팬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못 하느냐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못 하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인기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지금 저 며느리감이 어떤 여자분이세요? 예? 뭐 그거는 차차 밝히기로 하고. 네. 갑자기 여기서 연예가 소식으로. 자자 빨리 두피 얘기하세요. 아니 그냥 지금 어머니 깜짝 놀라서 지금 순간 며느리 얘기하라니까. 알겠습니다. 남상일 씨는 본인이 인기가 많다고 느낄 때가 실제로 있으세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많이들 알아보시고 서비스를 많이 주셔요. 그런데 대부분 이 인정들이 넘치셔서 제가 시킨 것보다 곱절로 막 주셔요. 그런데 이제 제 철학이 서비스는 다 먹자, 배 터질 때까지. 맞아요. 그래서 그래야 또 주니까. 다른 건 좀 괜찮은데 위장 장애가 좀 있죠. 왜냐면 이게 서비스니까.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남상일 씨는 뭐 이거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맞아요. 엄청난 분입니다. 자, 탈모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일 씨가 뭐 본인의 딴 얘기는 하기 싫어하니까. 탈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요, 남상일 씨? 네. 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아까 그 말씀해주신 이런 그 흰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새치 같은 거 그게 많이 나요. 근데 왜 그게 자꾸 많이 날까요? 이제 그 새치는 뭐 유전적인 소인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도 그 색소가 있는 것처럼 모발에도 색소가 있거든요. 그 색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잘 이렇게 분포가 안 되면 그 허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전적인 소인이 많고 새치가 아닌 정말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색소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흰머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치가 많이 난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 이제 새치가 뭉태기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신기하게요. 옛날에 그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그 아이들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는 새치가 집안 내력으로 여기만 이렇게 꼬리처럼 나는 분이 맞아요. 제 주변에 친한 형님이 실제로 여기만 이렇게 새치가 뭉태기로 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백납이라는 백반증이라는 게 있어요. 백반증이 있으면 색소를 못 만들어요. 왜 그 우리 피부 보면 허옇게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머리로 가는 머리에 생기면 그렇게 두피만 허해지는 게 아니라 모발도 허해져요. 그 부분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혹시 그런 질환이 아닌지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제 주변에는 머리카락 안 난다고 이제 삭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딸이 11개월 됐는데 아직까지도 머리가 잘 안 나고 가늘어가지고 이걸 한번 밀어줘야 되나? 보통 베넷머리는 한번 밀어야지 굵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이제 잘못된 게 머리 그 목은 그 뿌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걸 민다고 해서 뭐 더 많이 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착시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자랄 때 이런 크기의 굵기에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자라다 보면 마모가 돼요. 만지고 빗고 이러니까 그럼 끝이 가늘어지죠.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쫙 밀면 이런 두꺼운 것들이 보이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두꺼워진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민다고 해서 그래서 머리카락이 더 자라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일부러 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반대로 말이죠. 남성들의 경우에는 면도를 매일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릴 때는 가늘었던 것 같은데 매일 면도하다 보니까 이게 굵어진 것 같은 느낌은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면도 한다고 굵어지는 건 아니고요. 기분 탓인가요? 네. 필요한 것은 안 굵고 왜 쓸데없는 굵어지나 저는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좀 호르몬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민다고 해서 더 굵어지지 절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빗으로 두피를 이렇게 두드리면 맞아요. 머리가 잘 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마사지. 네, 마사지. 네, 마사지가 어떤가요? 나쁘진 않아요. 마사지를 하면 일단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 모근이나 머리카락의 그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죠. 근데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자극이 돼서 두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극이 모근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할 때는 가볍게 하고 그다음 뾰족한 건 절대 쓰지 마시고요. 뭉툭한 거 있죠. 그런 걸로 가볍게 마사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어머님 청춘 회복 프로젝트. 지금 저희가 첫 번째는 탈모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공개합니다. 주름이네요. 네. 자, 주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도 너무나 맞아요. 고우신데 아까 남상현 씨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님이 주름이 많이 생기셔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실제로 주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머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당사자는? 이게 여기 팔자. 에이,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예. 왜 팔자 주름이 생기죠? 팔자요. 일단 우리 피부는 노화가 되면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안에 받쳐주던 지방도 줄어들고요. 또 안에 있는 지방이 그 안에 거가 줄면서 겉에 있는 지방은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니까 볼륨이 주니까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게 쓱 쳐져요. 그리고 안에 뼈 쪽으로 이렇게 근육이랑 연결된 그런 인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탄력이 떨어지니까 잡아주질 못하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또 뼈도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데 가장 많은 건 옆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눌리죠. 눌리게 되면 접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연세 있으시면 가장 문제가 여기 요런 하관이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남상현 씨는 이제 대조적으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네. 탱글탱글하고 너무나 좋은데. 네. 예. 비법이 뭐예요? 관리 많이 그- 하죠, 본인이 평소에. 아니요, 별로 안 하는데. 관리 안 해요. 관리 안 진짜 네. 제일 좋은 관리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어머님께서 안 해주신다고 하지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팩을 어머니께서 만들어서 해주세요. 직접 조제를 하셔서 네. 완전 그 천연 재료로다가 예, 팩을 해주세요. 이야, 어떤 팩인지 어머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글쎄 어디서 귀동량을 했는지 그 쌀 겨 있잖아요. 미강하고 그 꿀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꿀하고 미강하고 섞어서 이렇게 가끔 해주지요.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면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남상현 씨 지금 누워 있는데 어머니께서 해주시는데요? 팩을? 그건 특별히 한 것이고. 특별히 한 거고 평소에는 본인이 갖다가 네. 남은 찌꺼기로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분은 아들에게. 맞아요. 남아 있는 부분은 본인이. 이게 다 이제 어머님들의 마음이 똑같을 것 같은데. 남상현 씨는 이 팩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첫째 뭐냐면 이 쌀 겨가 약간 이렇게 좀 성분이 까끌까끌하잖아요. 맞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각질 제거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꿀이 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피부에 좋고 그 꿀은 뭐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좋고 발라도 좋고. 그래서 하고 나면 피부가 광택이 나고 보들보들해지고. 그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이고 이제 또 이러다 또 팩 전문가로 다. 아니 전문가신 거죠. 미강팩에 있어서는. 자, 꿀하고요. 네. 그 미강하고 이제 약간 묵직하게 해가지고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에다 이렇게 바르고 한 2, 3분 있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문지르는 것까지 하고 미지근한 물로 이제 헹궈내거든요. 그 미강하고 꿀은 비율은 그냥 알아서? 네, 약간 되직하게? 되직하면은 좀 이렇게 얼굴에 안 붙으니까? 약간 묻게 해가지고 묽게 해서 얼굴에서 이렇게 정도로. 바르는 로션보다 조금 진하게. 진하게 해서 바른 다음에 한 2, 3분 후에 약간 이렇게 문지르면은 약간 각질 제거가 문지르고 되고. 이제 씻어내는데 전문가 선생님이 또 이거 보시기 어떠세요, 전문가? 예, 뭐 좋으세요. 일단 그 팩하는 거는 요새 일일 팩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미강에는 그 쌀개에는 뭐 비타민이나 미네랄도 많고 또 꿀에도 그렇고요. 또 보습 성분도 들어있어서 좋은데 주의할 점이 있죠. 뭐예요? 이제 저런 거에도 알러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아요. 요 뺨이나
또 예. 비디오 이렇게 발라보고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괜찮으면 쓰시는 게 좋고요. 저 미강은 사실 곡물이잖아요. 그래서 농약이나 이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사용하기 전에 좀 깨끗하게 좀 청결하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쌀뜨물 네. 그걸로 내가 가끔 한 번씩 하거든요. 세수를. 그런데 그거 옛날 분들은 그 쌀뜨물 그 김으로 이렇게 보습도 하고 그랬어요. 좋긴 좋으세요. 근데 그것도 열을 받으면 사실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가까이서 되거나 이런 건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냥 쌀뜨물 받아서 세수를 이렇게. 세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 안 맞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좀 테스트해보고 쓰는 게 좋겠죠. 지금 이모자님께서 농약 성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벼 농사까지 지어서 아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괜찮죠. 그러실 분이에요. 그 정도로 아들을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예. 자, 이제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청춘 회복 네. 프로젝트 마지막 공개합니다. 아, 검버섯. 네, 검버섯이네요. 어머니 검버섯이 잘 안 보이는데. 분장이 잘 된 건가요? 그런가요? 아니 예전에는 진짜 배꼽같이 흰 피부라고 그랬는데 남상현 씨가 어머니 피부를 닮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젖은 꽃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참 이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이 얼굴에만 나면 괜찮은데 손 같은데도 이렇게 막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나더라고요. 아, 손에도. 네. 이 검버섯이 나이 때문인가요, 원장님? 보통 이제 나이 때문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젊은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어떤 노화 때문에 좀 생길 수도 있지만 자외선 때문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굴뿐이 아니라 팔 같은데 이런 데도 많이 생기죠. 아, 그러네. 지금 어머님 오른쪽 뺨 밑에 있으시네요. 지금 이제 이 스튜디오 나와 계신 상황에서는 없으세요. 정말 커버를 잘하셨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그렇게 저 형님이 그런다니까. 제가 너무 편한 분이셔서. 저희 어머님이 이영자 순자신데 남상현 씨 어머님이 이명자 순자세요. 성함도 비슷해 두 분이 또. 우리 언니가 이영순 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 어머님이 동생이세요. 어머님보다는. 맞아요.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 검버섯이 사실은 그 나쁜 게 전혀 없어요. 이제 뭐 암으로 되거나 그런 것도 아주 드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그 검버섯이 아니고 암인데 검버섯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차이는 굉장히 나요. 근데 뭐 평편 상피 세포암도 있고 뭐 기저세포암도 있고 이런 것들이 혹시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버섯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버섯처럼 생겼는데 약간 붉고 각질이 있는 게 있어요. 얼굴에 주로 생기는데 햇빛 부위에. 그런 경우는 광선각화증이라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암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검버섯 모양인데 암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조직검사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받으면 돼요. 이건 간단해요. 치료도 간단하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우리 몸에 검버섯이 굉장히 몸에 많아지거나 그런 것들이 좀 가려움증이 갑자기 생긴다. 그러면 일단 우리 장기 쪽에 어떤 암이 생겼을 때 그런 사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검버섯이 좀 많아지거나 좀 소양증이 있으면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원장님 이 검버섯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얘를 좀 내려가라고 좀 할 수 있는 방법. 내려가! 이런 방법이고.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외선 차단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노화 현상으로 많이 생기니까 보습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각질이 쌓이면서도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보습이랑 자외선 차단만 하셔도 훨씬 좋으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막고 젊게 보이려면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 저 이명순 어머님께. 일단 자외선 차단 잘 하시고. 자외선 차단. 일단 보습 잘해야 되니까 보습제랑 물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아까 가져왔던 그 항산화 식품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그 토마토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이거 토마토 저희가 이제 이게 주스, 토마토 주스를 가져왔는데 이 얘기를 못했어요. 아까 시간 관계상. 라이코펜이라는 그런 항산화제가 있는데 이게 베타카로틴보다도 더 강력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뭐 혈관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또 그 암도 예방해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있는 그런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강으로 팩하고 토마토로 주스 마시고 이러면 이제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머님은 이제 아들이 남상현 씨에게 바라는 그 소망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근데 항상 건강하고 가늘고 길게 올해까지 굵고 길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굉장히 현실적인 바람을 그러네요. 남상현 씨는 어머니께 뭘 바라세요? 뭐 지금처럼 건강히 제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는 게 천군 만마죠, 저는. 건강이 최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들을 끔찍하게 여기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는 분은 참 걱정이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복 받은 거지 뭐. 아무튼 더 건강하시고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네. 이 노화를 막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팁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전에 얘기했던 물, 자외선 차단 이런 거 항산화제 드시고요. 일단 초기에 치료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탈모도 초기가 지나면 그 뿌리가 없어지고 나면 모발이식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근이 살아있으면 치료하면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뭐 피부든 모발이든 꼭 그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고 거기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두 분 정말 그 모자간의 모습 아침부터 너무 훈훈하고요. 시청자분들께 효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식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탈모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예. 아무쪼록 어머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말씀 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교차도 크고 연일 제멋대로인 환절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운동부터 건강한 식습관까지 내 몸을 지키는 다양한 건강관리 방법들. 그중에서도 눈길 잡고 발길 끄는 바로 이 건강관리법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그 비법을 찾아온 곳. 야심차게 들어가 보지만 평범한 카페처럼 보이는데요. 어라, 그렇다면 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이 음료가 건강관리의 비법? 차도 마시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죠. 어떤 건강관리요? 원적외선 열찜질 하러 왔어요. 원적외선 찜질이라고요? 우리가 한의원에서 흔히 보던 이 빨간 불빛이 바로 원적외선이라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광선 바깥쪽 파장이 가장 긴 그 부위를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파장이 많이 길게 되면은 피부 깊숙이까지 열기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적외선의 열 에너지로 인한 체온이 높아지면 면역 기능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통증 완화, 신진대사의 기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 논문에서도 원적외선이 신체의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에 직접 온열작용을 하는 일반 온열기구에 비해 피부 속으로 열을 전달하는 원적외선. 그렇다 보니 다양한 원적외선 찜질 기구들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기구들을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고요. 찜질에는 역시 찜질복이 필수. 무리 없이도 반신욕을 즐길 수 있다는 원적외선 반신욕 찜질. 어떤가요? 따뜻하고요. 그러니까 릴렉스 되는 느낌이에요. 반신욕 자체가 따뜻해가지고 몸의 피로가 많이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며 원하는 부위에 집중 찜질도 할 수 있고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원적외선 발 마사지까지 봄맞이 건강 충전 완료입니다. 수다도 떨고 음료도 마시고 막 그러니까 일단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이고요. 하여튼 찌뿌드둥했던 것들도 좀 개운해요. 올봄 건강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적외선을 활용한 또 다른 건강관리법. 제주도에 가면 특별한 원적외선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산처럼 쌓여있는 붉은 돌. 이게 대체 뭔가요? 이 용암이 폭발이 되면서 마그마가 흘러나오잖아요. 지층 내에서 이 공기 중에 올라오면서 산소와 결합을 해서 그렇게 소성이 돼요. 이제 한 번 더 구워지는 거죠. 화산이 폭발하며 분출된 흙이 고열에 구워진 것이 바로 화산송인데요. 가공되지 않은 화산송이는 반출이 금지된 제주만의 귀한 자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정말 화산송이가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을지 확인해봤는데요. 화산송이 주변의 노란 빛 보이시죠? 한 논문에서 황토, 맥반석 등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다른 광물보다 화산송이의 원적외선 방사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화산송이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일단 쥐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원적외선이 방출이 되고요. 근육 이완이나 리프팅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몸 관리에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화산송이를 분쇄해 주는데요. 가능한 한 많은 효용을 담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후 반죽해서 가마에 구워내면 화산송이 원적외선 마사지 기구 완성! 가공 후에도 화산송이와 다르지 않은 원적외선 방출률 확인! 열화상 카메라로 비교해봐도 다르지 않은 거 보이시죠? 입소문을 타고 환절기 몸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데요. 날씨도 너무 춥다 보니까 몸도 자꾸 부었다 빠졌다 부종이 심해서 그 부분도 상담받고 싶고요. 그럼 다리 부종은 자연히 있겠네요? 네.
마찰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원적외선들은 계속 방출이 되고 있어요. 부종이 고민인 주희 씨에게 내려진 해결책은 원적외선 마사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건조한 피부에 오일과 크림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준 다음 화산송이로 만든 마사지 기구를 이용해 두피부터 다리까지 온몸을 마사지해주는데요. 어때요? 받고 있는 부분이 뭉쳐있던 게 풀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잠깐, 정말 화산송이가 원적외선을 잘 방출하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마사지 기구가 지나는 자리는 색이 노랗게 변하고 마사지 이후 체온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거울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얼굴 리프팅 되신 거랑 부종이 좀 많이 빠졌어요. 얼굴도. 얼굴이 확실히 되게 탄력이 많이 붙은 것 같아요. 탱탱한 느낌? 관리 전후를 비교해봤는데요. 전과 달리 쇄골이 드러나고 붓기가 빠져 살아난 다리 라인. 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화산송이 자체가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구로 이용해서 몸 관리를 하시는 경우에는 붓기를 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어서 라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리 전 의사와 상의는 필수. 또 장시간 찜질 시 저온 화상의 우려가 있으니 권장 시간은 꼭 지켜주세요. 일단 몸이 굉장히 개운해졌고요. 얼굴이 리프팅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탱탱해진 느낌? 꾸준히 받아보고 싶어요. 코앞으로 다가온 봄. 원적외선 관리법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봄맞이하세요. 네, 이번에는 생활에 아주 유용한 정보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 쿠커부터 엎드려서 닦을 필요 없는 물걸레 청소기까지 우리 생활에 유용한 가전제품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시죠. 사회의 변화에 맞춰 가족의 형태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제는 1인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인만을 위한 작은 사치, 자기를 위한 선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 700만 시대를 맞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소비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1인 가구. 생활 가전도 그들만의 스타일이 뜬다고 하죠.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지난해 7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요. 이렇듯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싱글 슈머, 포미족, 싱글턴 등 여러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그중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즐기는 포미족이 대세라고 합니다. 포미족의 특징은 가치 소비입니다. 자기 위안적 소비 성향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실을 즐기자는 욜로 성향으로 인해 포미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가구는 물론 가전제품까지 자신의 교우에 맞는 소비를 즐긴다고 하죠. 때문에 최근 포미족은 강력한 소비층으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과연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포미족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나만을 위한 공간이 최고! 포미족 10년차 오승준 씨. 집에서는 보통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퇴근하고 와서는 그냥 휴식 공간이 위주라서, 그리고 주말에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집에서 놀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구비를 해놓고. 승준 씨의 집 가전제품을 살펴보니 정말 딱 필요한 물품만 구비해놨는데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작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죠. 실제로 포미족들이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을 살펴보면 무선 청소기, 의류 관리기 등 가전제품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탁월한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 가전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의 흡착력을 이용해서 공기를 씻어내는 에어워셔나 탁월한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사용 편리성을 갖춘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 그리고 열 손상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스타일링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고가의 드라이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포미족 승준 씨의 집에도 청소기가 있었는데요.
포미족의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승준 씨. 왠지 청소기도 뭔가 다른 것 같죠? 아무래도 요즘 창문을 열어놓고 가도 미세먼지도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청소기로 돌려도 그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물걸레로 닦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요? 물걸레 청소포예요. 청소포라고요? 물티슈를 해봤는데 물티슈는 일단 제가 손으로 직접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장으로 닦기에는 집이 작기는 해도 계속 뽑아서 여러 장, 보통 많이 쓰면은 뭐 10장 이상 쓰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딱 2장만 사용하면은 방 전체를 청소할 수 있어서 요게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일회용 물청소포이기 때문에 청소 후 버리기만 하면 끝. 걸레가 자동으로 회전하며 닦아주니 정말 간편하죠. 미세먼지는 물론 묵은 때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이렇게 빡빡 문지르려고 있으면 힘든데 이렇게 슬쩍 대고 있으면 청소가 돼서 정말 좀 요거 덕분에 편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묵은 때가 잔뜩. 일회용이기 때문에 따로 걸레를 빨 필요가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청소포로 한 번 더 닦아주면 청소 끝! 청소를 마친 후 주방으로 가는 승준 씨. 자신 있게 뭔가를 보여주는데요. 멀티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 같은 거를 할 때 조금 간편하게, 설거지도 간편하게, 음식도 간편하게, 먹고 나서 치우는 것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포미족 승준 씨의 오늘 저녁 메뉴는 계란찜. 계란을 풀고 물을 조금 섞어서 멀티 전기포트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한 시간 조금만 지나면은 뭐 핸드폰 좀 보다 보면은 어느새 그 계란찜이 다 돼 있어요. 점점 익어가는 계란찜. 단 5분 만에 폭신폭신한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다음 요리는 라면. 멀티 전기포트에 라면을 넣고 조리해주면 되는데요. 가끔은 이제 국이나 아니면은 찜 이런 것도 많이 해 먹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로 다 사용을 하죠. 라면도 순식간에 완성! 뽀글뽀글 맛있는 라면과 담백한 계란찜까지. 요리 시간은 단 10분. 단출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설거지 거리가 진짜 딱 너무 줄어드네요 이게. 네, 딱 설거지는 멀티포트, 식판, 그리고 계란찜 했던 도구 요 3개만 설거지하면 되죠.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에 맞는 가전제품을 선호하는 포미족. 1인 가구 전성시대를 맞아 생활 가전도 간소화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활 습관에 아니면 혹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제품 하나씩 쓰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 자기만의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도 더 나은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네요. 생활에 유용한 가전제품들이 정말 많네요. 네, 본인에게 꼭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들 꼼꼼히 챙기셔서 네. 이 정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연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날이 정말 포근했습니다. 봄이 정말 성큼 실감나는 주말이었는데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상 9도로 크게 뛰어오르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동 해안으로는 눈발이 산발적으로 날릴 수 있으니까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봅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단 대기 정체로 일부 남동부 지역에서는 오전 사이, 중서부 지역은 밤에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3도, 강릉, 광주가 영하 2도, 제주 4도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9도, 대전 11도, 광주 14도로 대부분 10도로 이상 껑충 뛰어오르며 평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건조특보 지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메마른 대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오늘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하고 눈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빨리 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지나겠고요.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는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세요. 지금까지 상암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 기술이 기존 산업과 속속 융합되고 있는데 에너지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는요. 2018 동아 신에너지 이노베이션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네. 이곳에 가시면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참가비는 없다고 합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부탁드리고요. 자, 2월 26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우의 굿모닝.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월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